예, 새로운 선택은 이번 주에 강령을 발표했는데요. 강령 전문에서 새로운 선택의 정체성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도 대연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번 중도 대연합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중도 대연합 하면 또 먼저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게 안철수의 극중 안철수의 극중 노선인데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극중 속에 계셨잖아요. 아니요, 극중 하실 때 안철수 의원이 극중 얘기할 때는 함께 안 했죠. 그렇습니까? 제가 같이 할 때는 그냥 새정치를 하시겠다는 거였고, 새정치의 내용이 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극중주의가 됐는데, 그때는 저는 안 있었습니다. 예. 중도라 그러면은 이제 언뜻 듣기에는 그냥 미지근한 거, 그쵸. 중간에 있는 거, 이도저도 아닌 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예. 왜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게 중도란 말이 보통 영어로는 모더레이트, 뭐 온건한, 뭐 합리적인, 상식적인 이런 게 이제 중도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함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중간이면 이도저도 아닌 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격동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이 좌우 갈등, 지역 갈등, 이 갈등들이 극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편 아니면 저쪽 편이다. 그죠. 그리고 나랑 편이 다르면 이제 원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민족인데 남북도 갈라져 있고, 이렇게 돼서 전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좀 타협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양측이 이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 우리도 틀릴 수가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보면 진보 보수 내지는 좌파 우파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포괄 정당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한 다수당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는 중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종의 다수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선거도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새로운 집권 세력이 왔을 때도 그래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런 게 되는데, 우린 뭐 탄핵해야죠?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뭐 민주당 같으면은 수박으로 사람들 탄압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같으면 내부 총질이니 뭐 반국가 세력이니 이게 다 결국 중도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 따라오면은 친일파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상대방 쪽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암컷이니 뭐 어린 놈이니 이런 막말도 막 하게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정치를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 사회가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 계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이 이제 중도 대연합을 한 건 어쨌건 그런 정도의 상식적이고 온건하고, 어떤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은 타협하고 협력해서 뭔가 정부를 같이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중심에 서서 뭔가를 해보자, 정치를 해보자, 이런 이제 뜻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까지 좀 재미없는 얘기였고, 우리 극중주의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도하면 사람들이 안철수부터 떠올리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벗어나야죠. 그리고 이제 안 대표는 좀 극중주의라기보다 왔다 갔다.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중도 대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면 뭐 젠더 문제다, 뭐 이념 문제다, 여기서 딱 중간에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실망한 때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홍범도 흉상 옮기고 하는 문제에서 이 편에 쓰냐 저 편에 쓰냐에서 우리는 옮기되 멀리는 가지 않는다, 이게 중도의 길인 것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중도라는 게 본질주의, 본질에 집중하라 뭐 이런 말처럼 괜히 껍데기는 가고 하는 얘기로 이제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 저희 이제
강령에서 이제 보면은 뭐랄까요, 이제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예. 하나는 내각 책임제, 예. 또 하나는 청년 투자 국가,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안보 동맹, 예. 네 번째는 지속 가능 사회 이런 예. 것들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본인은 좀 성숙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성숙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제가 뭐 정치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서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분야 자체가 세계적인 뭐 K-팝 같은 분야도 있는데 솔직히 정치권이 그렇게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앞서간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 뒤처졌다고 보기 쉽죠? 많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뭐 저는 성숙한데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또 그전엔 뭐 검사였는데 검사도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근데 정치가 성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게 정말로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탠다. 이런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정신 같은 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민족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옛날엔 그런 역할을 한 거고 지금은 하여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편가르고 싸우면 우리 전체가 한 발짝을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원보다 좀 앞서 나가고 이기는 게 중요해지는 거라서 그게 성숙사회가 되는 지름길이죠. 근데 궁금한 점. 예. 왜 국회만 가면 보통 밖에서 보면 괜찮다 싶은 예.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논의, 뭐 성숙한 정치 예. 이런 것들과 아주 먼 길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첫 걸음이 되고 어떤 뭐 좀 단결이 될까요? 그게 저희가 기질일까요? 신당을 만드는 예. 근본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는데 그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게 갈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살게 된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싸우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편인지 선택하라고 강요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편 안 들면 저쪽 편이야. 저쪽은 친일 기득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했다고 오셨다가 결국은 그냥 그렇게 쓰러지고 마는 거라서 저희가 신당을 만든 이유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신당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한 정치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길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이제 길을 제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또 이제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또 밀어붙여야 될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할 텐데 네. 또 하나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래도 뭐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의 국힘의 전신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중도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그래도 좀 두텁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도 왔겠죠. 네. 뭐 예전에 뭐 김대중 YS도 있겠고 DJ YS도 있겠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싹 사라지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보 진영은 어떤 뭐랄까 그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 이런 데로 갈 수 있다는 어떤 커다란 계획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수 진영이라는 것은 능률을 중시하고 능력을 중시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뭐랄까 훌쩍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확 이게 다시 도약이라는 것이 어렵거든요. 여기서 새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를 제시를 양쪽이 못하니까 그냥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무슨 뭐 예전에는 하다못해 뭐 계급투쟁 무슨 뭐 공산혁명 우리 다 잘 수 있다 지상낙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체성 정치 같은 거 하고 뭐 PC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수출 100억 불 막 이래서 다 잘 살 수 있어 막 이런 거 하다가 그게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 약한 사람들 공격하고 뭐 누구 때문이다 막 이래서 짜게져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난 게 사실은 그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 선진국이 이제 그 정치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제 지금 보수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도성장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고 진보 쪽에서 뭐 이 어떤 정말로 한꺼번에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어떤 플랜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 될 것이고 이제는 진보 보수의 구별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부딪히는 문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낸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유연한 정당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그런 비전을 상실한 채 대중 선동으로 이제 먹고 사는 정치. 그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포퓰리즘이죠. 예, 그게 포퓰리즘인데요. 포퓰리즘이죠. 예. 이제 중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에 맞선다. 예. 어떻게 상식과 합리, 어떻게 타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질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런 포퓰리즘에 맞선다는 또 의미도 굉장히 강할 것 예. 같은데 우리 금 대표님은 좀 그런 점에서 보면은 포퓰리즘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도 잘 선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동을 잘하는 것도 또 재주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 또 배웁니다. 아주 전형적인 게 뭐냐면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뭐 옛날 같으면은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저놈이 더 나쁜데 그쵸. 왜 나한테 그러냐. 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쵸. 이게 아무리 우리 민주당 일이지만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가서 윤석열 비판하고 와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인사가 문제가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은 문재인 때 더 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잘한 거를 뛰어넘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쟤네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파퓰리즘에 경도되신 분들은 그게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누가 먼저 망하나고 이러다가 전체적으로 망하는 거라서 이 바람의 방향을 되돌려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 점점점 정부가 좀 더 크게 실패하게 되고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이걸 좀 반성을 해야죠. 예, 이제 저희 새로운 선택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예, 하는 걸 합니다. 예, 중도 대연합정당 새로운 선택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 정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